대한민국 미래가 궁금하시죠? 공도사의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 찍어야 바뀐다. 알고 찍자. 알찍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서부터요. 알고 찍자. 알찍. imtv.or.kr 전국구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알고 찍자가 훨씬 더 내용이 과학적이기 때문에 독립했다는 그런 설이 지배적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면 전국구는 비과학적이라는 얘기. 뭐 굉장히 슬퍼 보여. 초과학적인 것 같아요. 예, 초과학적이요. 예. 그러면 뭐 증명할 수 없는. 그렇지. 무당질하고 있는 거지.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윈즈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부대표.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예, 그리고 부산 영도 앞바다로 지금도 의미 없이 호로를 날고 있는 예, 김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비호 새정치민주연합 영도 지역위원장. 예, 영도 지역위원장 김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구가 영도하고 베트남하고 두 군데죠. 어떻게 알았어요? 베트남 가서 돈 벌고 그 영도에 갖다 쓰고 돈 잘 쓰세요. 선거법을 걸려. 초장서부터 그럼 베트남 가서만 쓸게요. 자, 그리고 광주 무등산 폭격기 서정성 전시위원 아이안카 원장. 네, 반갑습니다. 서정성입니다. 예, 안철수의 동반자. 감사합니다. 이제 동반자요. 동반자. 자, 오늘 원래는 우리가 목요일 날 업데이트 하는데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 앞두고 중앙위원회에 막대한 영향을 혹시 끼칠 수 있을까? 해갖고 미리 수요일 날 미리 업데이트 합니다. 잠이 죽겠어요 지금. 예. 알찍 조사 내용이 허접해서 잠이 온다는 얘기 뭐예요? 아니 오늘 이제 이 방송 때문에 예. 공부를 했어요? 아니 꼭두 새벽에 올라온다고. 그런 지랄스러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좀 가급적. 아니 뭐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조사 개요. 새정치민주연합 특집으로 했죠? 혁신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조사는 기존에는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유권자 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1000명 조사를 했습니다. 예. 예. 잡기가 샘플 잡기가 더 힘들었을 텐데. 훨씬 힘들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명 잡으려면 기존에는 5000명쯤 잡아야 되는 거예요. 20%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예.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냐 아니면 무당파도 잡은 거죠? 아니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지지층만 이번에 잡은 조사를 거예요? 했습니다. 훨씬 더 어렵죠. 어렵죠. 예. 그렇게 물어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한다라고 밝힌 사람만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혁신안과 최근에 이제 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발언 이런 것들을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문 대표가 혁신안을 갖고 당을 한번 혁신하자니까 안철수가 이렇게 깐죽거리고 댐비고 있잖아요. 어쨌든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했고요. 예. 유무선 RDD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을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고 9월 12일, 13일 양일간 조사를 했고 윈즈코리아 컨설팅과 IMTV에서 공동 진행을 했고 응답률은 3.4% 나왔습니다. 예. 한 2만 개 돌렸겠다 그죠? 그럼요. 이번에 많이 돌렸죠. 더 많이 돌렸죠. 더 많이 돌렸어요? 예. 한 왜냐하면 3만 새누리당 지지자나 무당파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평소에 5배 돌렸다고 보면 돼요. 그럼 비용이 5배로 늘었네. 뭐 감안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쪽하라고 한 거지. 예. 그런 것 때문에 댓글에서 까이는 거야. 편해, 많이 편해. 댓글에서 까이니까 그러면서 댓글만 들여다보고 앉아있대. 잠 못 자고. 자, 조사 항목. 네. 조사 항목은 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 방안에 대한 인지도 예. 그리고 경선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선호도 그다음에 이번에 발표한 혁신위가 발표한 100% 국민 경선 방식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 비판 발언에 대한 평가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예측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재신임 된다면 비노 강경파들이 어떤 행보를 향후에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총선 간판 인물로 누구를 선호하는지 이렇게 7가지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새정치연합 혁신 방안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 예, 그렇죠. 인지도를 조사했죠? 예, 바로 인지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최근에 공천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봤는데 예. 인지도가 92.3%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오. 지지층이다 보니까 당 지지층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내용별로 보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실질 인지도가 47.9%, 48%로 나왔고요. 예. 들어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의견이 44%로 명목인지는 44%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본다,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7.7, 약 8% 정도가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이니까 인지도가 92%좀 나온 게 네,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당연합니다. 여기서 난 오히려 솔직한 사람들이 들어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네. 예. 그러니까 안철수와 문재인 대표가 싸우는지 아니면 내용이 재신임을 묻겠다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한 40%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연관지어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물어본 내용의 초점은 혁신방안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혁신방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하고 문재인 대표가 치고받는 거는 아마 인지도가 조금 더 높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혁신방안은 예. 92% 나왔지만 실제 인지도라고 하는 건 한 47, 8% 정도 나왔다. 이렇게 예, 우리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불구경과 싸움 구경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예. 네. 자, 두 번째.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방식 선호도.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 후보를 어떤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예. 해서 저희가 세 가지를 보기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당원이 중심이 되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 두 번째는 야권 지지 성향을 가진 일반 시민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 즉 지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겠죠. 세 번째는 여야 지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 세 가지를 제안을 해봤는데 예,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예. 이렇게 제안한 게 지금 당에서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대한 안이 나왔나요, 대체로? 지금 이번에 발표가 됐죠. 100% 국민 경선 방식으로 하겠다. 발표가 됐죠. 예, 그거는 당원들 100% 국민 경선 예. 거기에는 이제 당원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포함되어 있고 있고요. 당 지지자와 무당파까지 포함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 지지자만 빼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요 예, 선언을 만든 왜냐하면 거네요. 예, 그 혁신안에 대해서 예. 당원들이 그 비중을 더 늘려하는데 배제됐다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속출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 지지층,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들은 어떻게 실제로 생각하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가장 높게 나온 게 뭐예요? 야권 지지 성향을 가진 일반 시민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 43.5%, 44% 정도로 나왔습니다. 당에서 지금 결정한 방식이 옳다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간 거네요. 예,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야당 성향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야당 예.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방식이거든요. 이게 높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32.7, 33% 정도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완전히 지지자나 일반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이거는 이제 여야 지지정당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예. 지금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하자고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데 이 방식에 대한 선호도도 꽤 높은 33%로 두 번째로 높게 나왔고 당원이 중심이 돼서 선출하는 방식.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경향들도 좀 있었고 예. 당원이 중심이 돼서 뭔가 그 경선 방식을 추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이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실제 조사해 보니까 이 의견은 17%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노 호남 의원들이 이 주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 이분들의 주장이 사실은 국민들이나 우리 당 지지자들 그 정서와는 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지자들 의견하고 조금 거리가 괴리가 있는 멀죠.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일단 당원 구조가 50대, 60대 위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실적으로 당원 구조가. 예. 그리고 호남 원적자분들이 많이 많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의 의견과 지지자 일반인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볼 때는 지지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담아낼 수 있는 공천 방식이 더 옳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서 의원님, 이게 특히 이제 당원 중심의 후보로 선출하게 되면 호남 같은 경우는 물갈이가 거의 어려워져요. 아주 어렵다고 봐야죠. 아니 아주 어렵지 않고 대단히 엄청 어렵지. 예? 네. 안 되는 거지 거의. 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2만 명, 3만 명 당원을 갖고 있고 똘똘 뭉쳐갖고 요주부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호남의 물갈이론이 제일 높잖아요. 그럼 호남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 우리 지지자들이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 호남도
우리 전체 지지자들하고 다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호남 그렇지. 이래야지 당신이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지잖아. 이제 그것도 아니, 그거지만 우주는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호남의 출신 그거를- 의원님들께서 말 좀 하기 좀 내비둬요 아니, 좀. 잠깐 있어봐. 중요한 거 이게. 예. 시간 자꾸 가는데 지금. 그걸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척 하는 게 이 청취자들한테 위선으로 보인다니까. 아니, 내 입장에서 나 이게 좋다. 어?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호남에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니 또 호남 출신 의원들이 당원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잖아요. 예. 그런데 호남에서도 야권 지지층,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우리가 전국에 240만 명 당원이 있으면은 100만 명 이상이 지금 호남, 광주, 전남, 전북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이 크게 큰 민심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아.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리고 생각합니다. 예. 조사 결과 보니까 호남에서 근소하지만 오픈 프라이머리 의견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지자 중심으로 선출하는 방식보다도 약간 높았는데 그건 굉장히 더 시사하는 의미가 바가 있는 더 거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당원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는 거야 의원들이. 그거 좀 깼으면 좋겠다. 네, 아니 그러니까 참신한 시인들이 등용되기 위해서는 호남 같은 경우 오히려 문호를 확 여는 것이 여기 참신한 더 시인 있으면. 올바른 방식이다. 이렇게 그 야권 지지층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는 어차피 후보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경쟁자도 없고. 네, 그 통합진보당한테 옛날에는 양보했지만 이제 양보할 때도 없는 거 아니? 아니 뭐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숫자가 있겠죠. 경우의 수. 안철수 의원은 언제든 양보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양보할 생각 없어요? 이번에도 오면 안철수 의원이. 대승적 결단하시면 당연히 그 고민해야죠. 아니 대승적 결단이 영도로 온다는 거 아니면 다른 데 가는 아니 거야? 용도로 오든 용도로 뭐든 오시면, 우리 지역위원장들 특히 부산 지역위원장들은 예.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이 수도권의 호남 지역에 있는 양반들보다 사적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공익적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어차피 함께 나와서 떨어질 거. 내가 나와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죠. 그러니까 그런 게 위선으로 들린다니까. 위선이 아니라니까. 진심이야? 아이고 제가 이 얘기를 특집으로 좀 진심으로 들리네. 특집으로 한번 만들어주면 내 얘기를 쭉 한번 해줄게. 예? 그 방송 망하지 그걸 특집으로 망하지. 만들었다. 그러니까 안 만들잖아. 그렇죠? 그래 부산에도 네. 부산은 어느 게 높게 나왔어요? 부산 경남. 오픈 프라이머리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그 우리 당원들이 생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그러네. 있어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높게 나온 건 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쨌든 세대교체 물갈이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신인들이 들어가서 저 기득권을 좀 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리고 공천을 지도부나 당원 몇몇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좀 문호를 확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경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호남에서는 이 당원 중심 후보가 선출이 돼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이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에. 그런데 왜 야권 성향 시민 후보를 선출하고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지지를 보내냐면 사실 야권 후보 선출 국민 참여 경선이 참여형이나 이 오픈 프라이머리 하더라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 당원이기 당원이기 때문에 그러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크게 반감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당원 중심으로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 왜 당원의 의지를 배제하냐라고 하는 것은 지 기득권 유지하기 위한 개드립에 불과하다. 네.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그거 전혀 동의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청취자들이 이 사람들 진심은 뭐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혁신위에서 정확하게 봤던 거죠. 그 혁신 지지하는 거지. 그렇지. 안철수와는 달리. 혁신 시장이 지금. 아니 60대 40이었던 것을 이 국민 참여형으로 예. 완전히 풀어준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인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죠. 예. 왜냐하면 신인들이나 여성들, 약자들 각계 계층을 대변하는 그런 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좀 못 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있는 구조로는 신인이 더 어렵기 때문에 좀 풀어주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혁신이 아니 좀 네. 풀어준 거로 본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혁신이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나니까 현역은 안도는 했지만 그 중에 하나 현역 의원들이 지금 미심쩍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려하는 게 결선 투표가 도입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르다가 1, 2위 간에 1위 후보가 50%를 넘지 못하면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현역의 비판적인 나머지 신인들이 연대를 했을 경우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바뀔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분 때문에 현역들이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 아니 사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니 뭐 김비호 위원장 거기 경쟁자가 없으니까 경쟁자가 왜 없어요? 있어요? 네, 항상 이게 있어요. 참대에서. 지역에서 내 전략을 알려줄게. 이건 온몸으로 실핏줄에 그 파고 들어가 있는 DNA가 정치일 때만 보이는 거야. 후보가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네. 특히 호남에서는 많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의 옵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갖던 지지가 흩어집니다. 네. 저 사람도 가능성이네, 저 사람도 가능성이네. 쫙 흩어져 놓고 결선 투표 가갖고 한 번 현역 의원을 예를 들어 갖고 42%를 찍잖아요. 이 나머지 신인을 찍었던 사람들은 절대 이쪽으로 표가 안 갑니다. 그럼 나머지 묶고 58% 되는 거야. 당선. 그게 제 얘기 마주에 틀려요. 100% 그러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게 사실 이제 말을 빙글빙글 돌려갖고 저도가리 또 사버리고 정수이 싶다. 말하려고 한다 지금. 아니 현역 의원 교체 지수하고 이게 상관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그런데 저는 이 혁신안에서의 그 활용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포인트가 결선 투표였다고 봅니다. 이 양자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게 신인이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이렇게 그 좋은 구조인 거죠. 신인 여러 명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현역 의원이 가장 인지도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벽을 넘기 어려운데요. 방금 봉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명이 나왔다가 50%가 넘지 않는 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이건 정말 이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가 같이 들어가면서 신인에게 또한 기회가 좀 주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은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들이 현역 의원이면 특히 호남에서는 철권이거든, 철권. 그러니까 저 양반은 평생 안 무너질 것 같아. 근데 막상 6명 나와서 투표를 해보니까 40%도 못 얻었네? 그럼 사람들이 이게 바뀔 수가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해보자 하면서 한 명 올라간 후보, 그러니까 신인들 중에서 1등한 후보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나머지 분야가 딱 뭉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우리 지지자들 모여서 현역 의원들을 1차나 2차 과정에서 50% 일단 무너뜨려야 돼. 그냥 정신을 바짝 나게 만들어줘야 돼. 당신 절대로 이 지역에서 과반수 못 얻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게 진짜 제대로 해야겠구나 해서 50% 넘어가면 인정을 해주자는 거야. 근데 못 얻으면 바뀌어야지. 서승수 같은 좋은 인물이 여기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 국회의원 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비호도 국회의원 하고 있어야지. 여기서 혁신위원 회의 혁신안들이 임팩트는 없지만 고민의 흔적들은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겁니다. 결선 투표는 국민들이 우리 지지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건 맞다. 아니 예. 자, 세 번째. 예, 세 번째는 이번 경선 방식의 혁신이 경선 방식에 대한 어떤 동의도를 구해봤는데요. 예. 100% 국민 경선 방식을 혁신에서 던졌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기는 혁신이가 통신사에서 유권자 휴대전화를 제공받아서 예. 야당 성향의 일반 시민이면 참여 가능한 경선 방식을 발표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 잘 모르겠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측정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58%로 높게 나왔고요. 예.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이 20.6, 21% 정도가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게 22%. 그래서 긍정적과 부정적이 약 30%포인트 차이로 예. 긍정적인 입장이 우세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주목하고 봐야 될 게 57.6, 약 58%. 이게 무슨 수치하고 일치하냐면요. 지난번에 야권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체제를 문재인 체제로 가는 게 옳겠냐, 바꾸는 게 옳겠냐 할 때 문재인 체제로 가야 된다가 58%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긍정적으로 이 혁신이 국민 경선 방식의 58%. 이게 문재인 체제 지지율하고 똑같이 나왔거든요. 네네. 이거는 곧 지금 문재인 체제가 내세운 이 안이 바람직하다. 이 일치하는 거예요. 호남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호남에서는 지금 긍정적이다가 50%, 부정적이다 25% 정도 나왔는데요. 잘 모른다가 25%? 네, 아니요, 부정적이다.
잘 모른다도 25%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긍정적이다가 한 반틈, 뭐 부정적이고 잘 모르겠다가 또 한 반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거 세 번째 문항이 사실 경선 방식을 이제 발표해서 예. 일반 시민이 참여 가능한 걸로 우리 혁신위가 발표했다.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 앞전 지금 질문과 굉장히 연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냐고 국민에게 물어봤더니 지금 이 혁신위에서 주장하는 야권 성향 시민이 후보로 후보 선출해야 된다. 지금 이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43%가 나왔는데 이 혁신위에서 발표한 거를 물어보니까 15%를 더해서 57%가 이제 혁신위를 안을 지지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안이 굉장히 좀 그래도 야권 지지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공천 룰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뭔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네. 네? 이해가 됐어요? 나만 안 된 거야? 예, 이해가 김비호 위원장 졸고 아니, 있었던 거 아니야? 국민 경선 방식은 예. 우선 새누리당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비교를 좀 해볼 예. 필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조직적 동원 선거, 예. 그리고 거기 그 부패한 선거로 전락할 필요가 가능성이 예.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저희들이 지금 내놓은 이 국민 경선 방식은 전혀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선전화돼 있다. 아,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 부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럼요. 완전 조직적으로 돈 선거, 뭐 금권 선거, 관권 선거까지 지금 새누리당이 정부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근데 우리는 지지합니까라고 하는 걸 물어본 다음에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인바운드하고 아웃바운드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인바운드는 모집을 해서 누구나 막 써갖고 내면 이게 완전 조직 도움 방식이고요. 그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 그렇죠. 우리가 아웃바운드 방식이에요. 안에서 먼저 물어보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좀 지금 혁신위에서 굉장히 고민이 있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예. 우리 당내 지지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 저는 뭐 새누리당 지지를 제외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새누리당 쪽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예. 있습니다. 예? 선호에 따라서. 나도 새누리당 경선할 때 늘 전화하면 참여하니까. 그래서 훨씬 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보다 훨씬 더 진보하다. 진보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 계시는 국회의원들께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께서 조경태? 부산은 조경태를 조경태. 비롯한 예. 뭐 우리 뭐 있잖아 몇몇 분들 의원들 예. 플러스 또 그분도 문제는 있지만 초선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를 부각시키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 훨씬 이건 더 낫다. 혁신위에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한 거는 이건 요만큼 잘했는데 좀 구체적인 본질의 접근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안은 사실. 좋다고 그럼요. 박수를 보내줘야 된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고 그 고민의 결과물이 저쪽 새누리당보다는 훨씬 우위했다. 근데 이제 우리 김비호 위원장 얘기는 맞는데 네. 정치를 너무 순진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은요. 나한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 인간을 딱 두 종류밖에 안 봐요. 이 인간이 나한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 이거밖에 없어요. 남녀가 없어. 그러나 제가 머릿속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공익적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집권을 거의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그렇죠. 예. 우리 미래를 살아가는 뭐 3포 세대를 비롯해서 예. 우리 아이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만 말씀 예. 올리면 이 방식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예. 과거보다 직장인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45세 이하, 45세 이상으로 연령층을 잘랐어요. 이렇게 아웃바운드를 한다 예, 하더라도. 예. 근데 이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과거에는 이제 유선전화를 통해서 모집을 했거든요. 아웃바운드를. 예. 그러면 자영업자들이나 주부들이 중심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45세 이하로 젊은 층을 자르다 보니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있는 분들이 45세 이하를 대변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휴대전화로 들어오면 직장인들 참여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20, 30대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겠죠. 반영될 수 예.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전에 일반 전화로 할 때는 잘들 아시겠지만 45세 이상은 응답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10명 응답하면 10명 정도의 효과야. 근데 45세 미만이 응답률이 적으니까 한 2명이 응답을 해도 그걸 10명으로 보정, 한 3배, 4배로 키울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정당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
전화가 여기 왔을 땐 45세 이상이라고 하고 그게 다 꽉 찼으면 이제 20대라고 발언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부정선거로 몰리는 이런 폐해도 있었단 예, 말이에요. 거짓 응답이 근데 이번에 이제 안심 전화로 오게 되면 정확하게 20, 30, 40대가 1대1로 반영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진 예, 거지. 맞습니다. 그 표집하기가 좋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 배심원단 만들지 않습니까? 예. 준비된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예. 정말 열심히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추려낼 수 있는 아니 열심히 안 했다고 이렇게 주관적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전국구를 열심히 안 들은 사람. 전국구를 열심히 만드는 사람들, 알직을 열심히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직 시행 규칙이 정확히 발표는 안 됐습니다. 다만 예.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현장 투표하고 ARS 투표를 혼용해서 가겠다. 그래서 결선 투표할 때는 ARS 투표를 그 하겠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예. 투표하는데, 근데 현장에서 투표할 때 배심원제라든가 현장에서 연설을 보장을 해서 예.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보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방송 알고 찍자 알찍.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전국구 공개방송하는데 청담동 89-10 전국구 벙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은 여러분들이 늘 좋아하는 북콘서트 EBS 다큐멘터리 PD 오정호 PD 대중 유혹의 기술,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책이죠. 금요일 18일 7시 30분에 북콘서트 있습니다. 그리고 20날 전국구 100회 기념 콘서트, 전국구 출연진 다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비딕 밴드, 친환경 생태가스 42 SAI, 예? 그리고 슈퍼 디바 이은미 가수도 나옵니다. 신청은요 imtv.or.kr 게시판 들어가면 로그인하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건데 이번 주에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또 하러 한번 가죠. 그러니까. 네, 머슬 매니아 이제 머슬 매니아. 아니, 그 2부 시작하면서 얘기하고 한 거 아니냐? 예? 2부 시작했어요 벌써 이미. 2부 시작한 거예요? 예, 잠시 쉬어가기로 했으면 2부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머슬매니아 그 대 출전하신다고. 예, 금요일 날. 근데 지금 몸이 엄청나게 예, 좋아졌네. 터져요, 몸이. 살도 좀 이제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얼마 안 뺐어요, 6kg. 아니 예. 전에 그렇게 술을 드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을 술 빼십니까? 많이 안 마셔. 자전거 50kg 하루에. 예. 그러다 그 큰일 날 수 뒤져요? 있어요. 그럼 큰일 날 수 있어. 네 번째, 안철수 의원님께서 이거 존중해줘야 돼요. 예. 안철수 의원님께서 혁신에 대해서 비판한 발언을 평가해봤어요. 그죠, 서정성 의원님? 네, 맞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기대가 되시죠? 네, 기대가 매우 안철수 되고 의원이 있습니다. 그 당 혁신 실패를 주장하며 혁신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개진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고요. 예, 보기는 문제 제기가 정당했고 소신 있는 발언이다. 예, 시기상 부적절했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잘 모르겠다. 세 가지로 예. 측정을 해봤는데요. 조사 결과는 문제 제기가 정당했고 소신 있는 발언이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35.4%, 약 35%가 나왔고, 소수점은 얘기하지 마세요. 예, 시기상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게 48% 정도가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12%, 13%포인트 차로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보다 높다고 나왔습니다. 부적절하고 무책임했다라고 하는 게 더 높은 예, 거죠. 부적절하고 무책임. 비판적 의견이 더 높게 나왔죠. 12% 정도. 잘 모르겠다는 건 17% 정도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적절하고 좀 무책임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여기 있는 분들 표정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은데. 한 분만 제외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 서정성 의원이 호남 전체 민심에 대한 이 풍향을 볼 수 있는 거고, 호남에서는 정당하고 소신이 있었다. 이게 네. 높게 나왔어요. 네, 높게 나왔습니다. 네. 예? 이게 무책임하고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게 낮게 나오고, 네. 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주장보다 안철수가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왜 이럴까? 그게 이제 사실 그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호남 사람들의 좀 불신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노, 비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비노의 중심이 호남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죠. 사실 안철수 의원께서 저는 비노가 비판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호남을 팔아서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많다. 예. 네. 그게 호남 사람들도 이건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지금 친노와 비노, 또 어떻게 보면 친문과 비문이라고 이렇게 예.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 여기서 안철수 대표가 혁신위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이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해서 발목 잡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친노에서의 그 공격들, 또는 비노에서 안철수 대표가 그래도 이 할 얘기를 하구나, 이런 것들이 좀 대척점에 서버리지 않았냐. 저는 이게 굉장히 아쉬운 비율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광주 전남에서는요, 예. 호남에서 전북까지 포함해서 소신 있는 발언이다, 이게 45%가 나왔습니다. 부적절하다, 무책임하다, 이건 29%밖에 안 나왔거든요. 와매. 역전이 돼버렸네. 이건 완전 역전인 거죠. 그런데 네. 그런데 잠깐만요. 그래서 예. 사실 이것은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광주 이 100명, 우리가 이게 전체적인 우리 전국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등가성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자들과 우리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은 이 광주 전남 전북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다지 뭘 어마어마하게 많아. 네, 그래서 이게 이 45%가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다. 숫자로 표현하면은 예. 여기가 지금 등가성으로 100명으로 그러죠. 놓고 봤는데, 사실 이 인원으로 따지자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숫자.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호남에 대해서도 여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혹시 이런 지표를 가지고 걱정은 안철수 의원께서 자기 발언이 일정 부분 정당하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호남하고 뭐 충청하고 가지고 그냥 단순히 평론하는 게 아니라 가서 얘기를 좀 전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정치하실 게 아니잖아. 그리고 안철수하고 또 가까우시니까 동반자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혁신이 그 비판 발언 중에서도 술말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혁신이 아까 우리가 뭐 얘기하면 여러 안 중에서 이 안이 뭐가 잘못됐고 이 안은 괜찮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것들을 제시하면서 얘기를 했었더라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었는데 뭉뚱그려서 전혀 본질에 접근하지 않고 주변 언저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금 세간의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냥 문재인 대표 현재 혁신이 발목 잡기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비호 위원장이 친문이 아니거든요. 네. 아니죠. 저기는 이제 친봉. 진봉. 이름도 멋져. 친봉. 친봉. 무슨 뽕? 친봉. 산을 좋아한다, 고물이.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또 안철수 대표 얘기를 의원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여러 가지 당 내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혁신위원장, 예. 인재영입위원장.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저는 누가 정무적 판단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전체 지금 흐름들을, 물론, 호남은 높습니다. 하지만 전체 우리 당원들 분위기는 그 반대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아까 서정성 원장이 지적했던 부분이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당원 구조가 호남이 훨씬 많거든요. 훨씬 많죠. 근데 이제 이게 지지층을 인구 비례로 하기 때문에 호남이 상대적으로 당원 구조에 비해서는 표집이 덜 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하신 거고, 그건 일리 있는 지적이고요. 지금 이제 호남에서 그렇게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긍정적 발언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과 영남에서는 비판적 의견이 훨씬 우세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비판적 의견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한 12, 3% 정도가 높게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상 9월 초에 했던 부분들이 중앙위나 당무위 이 의결 과정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한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공천 룰에 대해서 혁신위가 발표하기 직전에 9월 2일 날 그렇게 입장을 낸 거, 혁신위가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제도 개선보다는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타이밍상 적절했느냐, 내용상 그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과연 대안을 제시한 거냐 아니면 흔들기 차원이냐, 이런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이 다소 고개를 지금 갸우뚱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맞는 지적이면서 이제 양측의 이제 중간에서 양측을 다 비판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서정성 의원이 지적한 광주 전남,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 기류가 높다. 현실이에요. 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부정적이고 비판적 기류가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하니까 박수 치는 거야.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호남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처음 정치권에 데뷔할 때 가장 지지가 높았던 게 호남이었습니다. 왜? 새로운 인물로 한번 좀 맞이하자. 그래서 호남에 이러한 비판적 기류가 있는 것을 문 의원께서, 문 대표가 파악해서 빨리 저걸 어떻게 안고 가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대표 체제가 들어왔고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측면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뿌리가 깊잖아요. 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호남을 버릴 겁니까? 라고 하면서 5년 내내 비판했거든. 그리고 그 밑에서 이해찬, 유시민 이런 분들이 반호남적 발언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면서 승계자라고 보는 거 아니야. 당신이 노무현 정권에서 최고 실력자였는데 그때 우리를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대표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게을리해? 그럼 당신은 내심 미필적 고의로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이 깊게 깔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거기 잠깐. 사실 예. 그런 의심은 저 같은 놈이 해야 됩니다. 저 같은 분이 왜 노예요? 또 놈이라고 자기 할게요. 저를 비하해. 너무 겸손해서. 예. 사실 2012년도에 그 한명숙 이해찬 예. 체제 당시에 분명히 공천에 이런 것들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혁신은 실패한 예. 혁신이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통합진보당한테 양보를 했죠. 통합진보당 후보가 내가 얘기해줄게. 예. 6%로 아슬아슬하게 졌잖아. 예, 졌는데. 김비호가 나갔으면 이겼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야권연대는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당내에서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설명해서 설명력도 부족했고, 또 데이터도 부족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여론조사를 예. 아마 18개 지역구 중에서 그 당시에 준비를 해온 그 지역구는 한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다 돌렸죠. 그래서 어떤 다자구도든 그 다음에 예. 그 다 해봤죠. 1대1 구도든 제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위에서는 야권연대 해야 된다. 야권연대를 위해서 통합진보당에게 양보를 해라. 양보를 해야 된다. 그거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좋다. 양보를 할 수 있는데 그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조차도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어설펐고 참으로 부족했어요. 예. 제가 그 당시 선거 때 문재인 후보가 사상에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사상에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정치에서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 그 당시에. 사실 문재인 체제와 지지했다. 그 당시에 그냥 냉탕 온탕 그렇죠. 왔다 그러니까 하네. 사실은 정치 초년생으로서 예. 제가 문재인 대표를 두둔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정치 초년생으로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했다. 제가 그 여론조사를 내가 들이밀었다니까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 아니, 그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이런 그 섭섭하거나 비판적인 거 오히려 김비호 위원장 제가 얘기를 해야죠. 왜 그것까지 못 참느냐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김비호 위원장은 입장이죠. 개인이고 여기는 호남 그리고 개인이면서 또 이제 영향력도 미미하고 제가 여기서 결론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출마해서 당선된 분들이시잖아요. 예. 기득권이라고 얘기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저 비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 비판이. 아니, 그래, 그분들께서 저는 왜냐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호남 홀대로는 얘기하는 게 옳지 않다. 그렇지. 이 정도 혁신 아니면 당내에 바꿀 수 있는 분명히 시그널은 알겠습니다. 있다. 한마디만 보태면 예. 호남에서 친노에 대한 그 비판적 기류가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문재인의 책임론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는데 이거를 연결했던 핵심적인 고리는 사실은 호남을 팔아서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호남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거예요. 거죠. 그 사람들 과연 문재인이 호남 홀대에 그 예를 들면 친노가 그동안에 잘 못했던 것을 문재인 책임을 과연 물을 수 있느냐. 그것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정성 그 의원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조금 덧붙이면 이런 거예요. 김비호 위원장 얘기 잘했어요. 그리고 저게 사실 정치도 개인이 하는 거고 인간이 하는 거거든. 가슴에 한이 맺힌 거야. 그런데 김비호 위원장이 좀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 다 배지 달고
의원 생활을 하면서 니들 누릴 거 다 누리고 의원 되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너희들 기득권을 흔들고 깨려고 하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문재인이 호남 홀대론 아니냐 그러면서 호남을 팔아서 정치하고 있는 네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김비호 위원장이 지적을 했고 우리 이 누구지? 이 누구지? 그래요. 박시영. 박시영 부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표는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게 의원들이 호남의 현직 의원들이 낮이나 밤이나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술이 취했을 때나 안 취했을 때나 노냥 물을 씹어대니까 사람들이 거기 동화되는 거예요. 아니, 새누리당하고 박근혜 정부 그렇게 씹는 거 못 봤습니다, 저는. 그 씹지 못하지. 왜냐면 뒤가 구리니까. 잡으면 저봐 옛날 얘기 나오니까 눈물 나올라 그래. 진짜 눈물 날라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네. 저는 엄청나게 이거 눈물 나는 거 좀 클로즈업으로 좀 잡아주고 그래라. 무슨 카메라가. 아니 지금 당내 아니 이걸 비호가 울면서 사실상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고 나도 지금 가슴이 짠한 아니 거야. 당내 이 정도 기우면 충분히 변화에 알겠습니다. 분위기는 예. 울지 그렇다. 말고 계속 마시고 울 것 같아. 아니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울지 말고 좀. 한 단계 좀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 당이. 예. 예? 호남을 팔아서 자기 정치를 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이 계속 이 혁신위를 비판하고 문재인 대표와 각을 세웠기 때문에 호남에서 여론이 이렇게 나왔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많은 호남인들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분들이 왜 이렇게 비노에 서서 비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것은 문재인 대표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대통령 선거 이전, 또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시절에서부터 대북 특검을 수용하고 분당을 시키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강정마을도 있는 거죠. 예. 그때 해주지 마라 비정규직을 그때 그 법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론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께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럼에도 왜냐면 불구하고 그때 2인자였으니까. 네. 그리고 많은 이제 뭐 확인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있지만 이 호남의 인재 등용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오셨을 때 나는 민주당의 후보가 경선에 출마하면서 나는 호남의 아들이다 이미 이렇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대통령 선거 때 광주시당의 그 대변인이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남에서 그렇게 대통령 선거 때 밀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행보, 호남에 대한 진정성, 나는 호남과 함께한다. 물론 호남이 당의 중심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호남이 굉장히 우리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많은 당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안철수 의원의 혁신 비판 발언,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서 사실 친노와 비노의 중심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이 당내의 이 불신, 팽배해 있는 불신에 대해서 신뢰가 기본이 돼야 된다. 신뢰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혁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국민에게 비전을 심어줄 거냐, 희망을 줄 거냐. 2016년에 어떻게 이렇게 이 찌걱거리는 이 당을 가지고 총선에 승리하고 대선까지 갈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공천 혁신이 안도 나오기 전에 좀 미리 좀 촐랑거린 거 아니야? 그리고 잠깐 내가 중간 딱 끊고 내가 말씀드릴게. 서정성 의원 얘기가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 왜냐면 여기도 울 뻔했어. 아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서정성 의원처럼 호남에 계시는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호남 홀대론 그리고 뭐 강정말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면 돼. 그런데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의원들은 안 하는 거야. 의원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거기 편성했는 거예요. 호남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대변 안 하고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신뢰 문제가 있으면 그 신뢰 문제에 얘기를 하면 돼.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주변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호남이 가지고 있는 민심이라든지 호남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나는 이용한다는 생각밖에 지금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비호 위원장 얘기는 호남민들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섭섭한 거 맞다. 그리고 그런 지적 정당하다. 하지만 지금 호남의 현역 의원들이 그걸 대변할 자격 없다.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김비호 서정성 의원. 우리는 다 동의해. 이런 마음을 다 동의하고 호남 올 때는 동의하지만 지금 현역 의원들이 거기에 편승해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정말 하는 사람, 진정성 있게 하는 사람들 없지 않냐 이런 얘기야. 저는 제 의견은 그 의견에 보태서 제가 말했던 요지는 뭐냐면 그런
그 호남의 의원들이 계속 누적돼서 발언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그걸 계속 누적해서 듣다 보면 그런 인식이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안철수 의원이 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좀 시기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예. 사실 안철수 의원님께서 다 끝내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중간에 의견 개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8차 나오기 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냥 언저리 있는 게 아니라 낡은 진보 청산해야 된다. 부패 척결하자. 새로운 인재 영입하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을 하셨거든요. 사실 낡은 진보나 부패 척결, 당내에 비리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인재 영입에 대해서 공천 룰이 나오기 전에 좀 더 체근하고 이 혁신안이 좀 더 국민과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좋은 혁신안이 나오기를 바랬던 거고, 이거 혁신안 전체가 물론 실패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전체가 이 우리 당내의 큰 틀에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패한 정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이 정말 우리가 국민들의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것을 또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네네. 우리 서정성 의원이 안철수 캠프에 얼마 전처럼 핵심 참모로 있었어도 이 발언을 할 때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말렸을 것 같아? 이제 조금 참았으면 좋겠다라고. 나 이래서 좋아하는 거야, 서정성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진짜. 아니, 깜짝이야. 아니, 정말로 나는 이래서 좋아하는데. 예. 그렇죠. 좀 참았으면 하는 게 좀 아쉽죠. 아니, 예. 우리 정봉주 의원님, 여기 우리 박수영 대표님, 우리 진짜. 나 의원아 정봉주 전 의원이라고 좀 불러줘. 전 의원. 예. 근데 진짜 저는 안철수 의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데 도대체 누가 호수를 두는지 그러니까. 정말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자, 아니, 문재인 대표님이나 예. 우리 뭐 최재성 의원님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야, 좀 결기가 좀 이렇게 결이 다르다. 뭐 언제든지 좀 수용하겠다. 같이 얘기해보자. 이런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강하게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같이 좀 대화하고 또 신뢰를 쌓아가고 비노도 친노도 다 안고 우리가 정말 새로운 혁신안과 2016년 총선 승리와 어차피 목표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정권을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렇게 대화, 소통, 타협을 좀 하는 게 좋겠냐.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소주 잘하세요? 아니, 안 해요. 술안 드세요. 그러니까 문제네. 우리 소주 한잔 해야 되나 같이. 그건 소주 한잔 하면서 좀 확신탄하게 우리 얘기 한번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건 술 먹는 거로 사람 평가하면 안 돼. 나도 술 안 먹는데 인간성이 훌륭하잖아. 끝까지 가져라 나랑. 그러니까 그 혁신안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마디만 보태면은 그게 이제 혁신이가 실패했다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이게 논란이 지금 벌어진 건데, 예를 들면 내용 중에는 기담은 들을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이의 혁신안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다만 중앙위에서 표결에 대한 입장은 정해진 수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중앙위원들한테 묻는 방식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뒤에 그걸 연기하지 않는 게 어설펐죠. 그거 뒤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좋은 제안하는 부분들을 혁신안을 당연히 보강을 해야죠.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늦게 하는 게 낫겠지. 늦게 하기도 하고, 아니, 문재인 대표님께서 재신임과 관련해서 프레임을 바꿔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중앙위원회 혁신이 통과냐 마냐가 집에 가자 이제 그만하고. 이게 본질이 어디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문재인 의원의 입장, 문재인 대표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발언을 하시니까 그동안에 비노 강경파 의원들이 계속 사퇴하라고 주장을 했고 계속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까지 16일날 예정돼 있는 중앙위 부분 혁신안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나오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걸 연기하자. 영향력이 큰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혁신안 통과와 원래는 그 대표직을 걸었었는데 그거와 무관하게 재신임을 묻지 않으면 혁신위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혁신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당내 분란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9월 2일날 발언한 것이 재신임에 대한 묻는 것, 문재인 대표가 선택하는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신임 부분은 다음에 다음 문항에 또 나오니까.
자,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는데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방송. 알고 찍자. 알찍. 자, 다섯 번째 문재인 대표 재신임 결과 있지? 이거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이런 문항을 써? 예, 일단 그 예. 지난주에 예. 12.13 조사 시점에 그 재신임 그 여론조사를 묻겠다 이렇게 좀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당에서는 막 경론이 붙었을 때. 그래서 예. 이 부분 재신임을 묻기로 한 행위가 바람직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묻기보다는 이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 방송 이전에 그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측을 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요. 질문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 수행에 대해 권리당원과 야당 성향 국민 의사를 각각 50% 반영하여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단순히 뭐 지지가 아니라 이 재신임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나올 거로 보이느냐. 예, 예측을 한번 물어봤고 보기에 근데 서정성 의원은 이런 거 묻는 것도 기분 나쁘죠.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눈빛은 네. 기분 나빠 보이는데. 예, 보기를 세 가지를 드려봤는데요. 대표를 계속 하라는 의견이 높을 것 같다. 아. 대표를 그만두라는 의견이 높을 것 같다. 예. 잘 모르겠다. 세 가지로 드려봤고요. 조사 결과는 대표적 유지 의견이 높을 것 같다는 의견이 56%로 높게 나왔고 예. 사퇴 의견이 높을 것 같다는 의견이 31%로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 잘 이제 모르겠다는 우리가 13%. 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광주 전남 호남권에서 어땠나요 분위기가? 호남권에서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요. 예. 유지 의견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 47%, 50% 좀 못 부산은 미쳤습니다. 77, 70. 평균보다는 부산은 70%. 부산은 여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높게 나오니까. 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여기 그래서 그 대표직 유지 의견이 높을 것이다가 47%좀 나왔고, 네. 그다음에 대표직 사퇴 의견도 있을 것이다가 몇 프로쯤 나왔어요? 그건 36% 나왔습니다. 잘 그러니까. 모르겠다가 한 17% 정도 나왔고요. 예. 네. 그리고 전국을 보게 되면 차이가 한 25%쯤인데 광주 전남 호남권만 보면 11% 정도.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거 하면서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 내심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거거든. 그럼요. 다 이게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호남의 지지자들은 그 주변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 재신임 통과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지만 거기 전국 그 얘기는 여기서 해야 되는 거야. 예,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본다면 아마 지지가 좀 높을 거야. 왜? 그 당원들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을 표출한 게 아닐까. 박시영 부대표는 말 많다 참. 아니 이거 재신임 관련해서도 우리 안철수 의원께서 예. 여기 안철수 의원. 처음에 그 문 대표께서 국민들한테 재신을 묻겠다. 예. 라고 얘기했을 때 왜 국민한테 재신을 묻냐 당원들한테 물어야지. 예. 라고 말씀하셨거든. 당원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지금. 당 지지자들한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당 지지자나 당원도 똑같은 예, 거지. 똑같은 예.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해 보면 우리가 더 당보다 앞섰네. 56%, 네. 56%가 어쨌든 당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 좀 다른 의견이긴 한데요. 예. 대표적 유지 의견이 높을 것이라는 이 47%에 굉장히 회의적이고 절망적인 분들도 여기에 비판적으로 투표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의견이냐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권리당원과 야당 성향의 국민 의사를 50% 반영해서 재심을 묻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당 대표를 유지를 하시면서 당에서 실시하는 이 여론조사가 정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냐? 정말 이거는 짜고 친 거 아니냐? 이건 결과가 딱 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이런 문제 제기를 혁신안이나 또 별개로 저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밖에서 자기 기득권에 연연하면서 떠들지 말고 본질에 접근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고. 근데 아니 국회의원이 할 일이 뭡니까? 이런 거 할 해야지. 일 없어. 당선되는 것밖에 없어 할 일이. 근데 이 지금 서정수 원장이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한 사실 포인트예요.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게 맞는데 그렇게 따지면 어떤 거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그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은 저는 없다고 보고 다만 문재인 대표가 처음에는 국민들 의견과 당원들 의견을 50%씩 반영을 해서 합산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걸 바꿨어요. 뭐라고 하냐면 당원 조사에서도 만약에 재신임에 대한 부결 의견이 높으면 사퇴하겠다. 사퇴하겠다고 일반 국민하고 합치지 않고 당원 국민 따로따로 물어서 한 곳에서도 50% 못 넘으면 자기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요.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왜 당원들 의견을 중심에 두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서 수용한 거죠. 예.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일단 나갔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당시까지 그런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 속에서 50%씩 이게 합쳤을 때 어떨 것 같으냐라는 예측을 한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측을 한 거고 어쨌든 뭐 내심이 반영이 됐어도 지금까지 나온 결과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왜요? 갑자기 문법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누가? 아니 우리는 지금 통계를 갖고 정확히 그죠? 통계를 해설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읽어주는데도. 근데 왜요? 당연하죠. 걱정돼서. 당연하죠. 오해받을 행동을 많이 하잖아. 내가 봐도 문바네 오늘. 아, 그래? 정파 아니야? 본바에서 문바로 갔어. 아니, 근데 아니, 얘기하세요.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이나 이게 이렇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만큼 당내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정도로 호남에서는 당내에 대한 불신들이 많이 팽배해 있다. 있다 예. 이런 말씀. 그건 맞는 그래요. 말이에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거는 네, 예. 네. 그 연령층 뭐를 해도 예. 뭐를 하더라도 결국은 너희들 이렇게 꿍짝꿍짝 해갖고 이런 결과를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 불신이 깊은 거죠. 예, 그 불신을 누가 만드냐는 얘기죠. 제 아니죠. 얘기는. 그 불신은 누가 대표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 그 왕을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가뭄이 져도 왕의 탓이요. 홍수가 져도 왕의 탓이요. 기근이 와도 왕의 탓이다. 국가의 최종 책임자는 바로 왕이다. 우리 세월호 때 그 얘기를 계속 한 거 아니에요. 자꾸만 다른 사람 탓하고 그 유체이탈 화법 하지 말고 대통령이 책임을 져라. 당에서는 자꾸 그 호남 의원들이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그래도 결국은 이것은 문재인 대표가 나서서 호남의 섭섭한 마음을 안아주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대목에서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생각이 다르면 얘기하지 마세요. 당원들의 이 공천룰, 특히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불신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내 병폐예요. 특히 더 근원적으로 본다면 야당 쪽에서 승부하는 문화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여론조사. 그러면 예를 들면 잡음이 있는데 새누리당은 그 부분에서 결정이 나누면 따르는 문화가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그 핑계를 대야만이 자기가 억울하게 졌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 양산합니다. 공간을 물론 문제도 일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런 문화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면서 그런 불신이 쌓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승부하는 문화 얘기했는데 그 우리 서정성 의원이 그 지역에서 후보 되잖아요. 그럼 현역 의원은요. 당연히 이게 무슨 보이지 않는 손에 개입했다. 안철수의 입김이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는 이것저것 떠나서 첫 번째는 문재인 대표가 호남을 안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함과 동시에 또 그쪽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 친다고 맞짱 뜰 것이 아니라 호남에서 정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우리 승복하는 문화 만들자.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할 때 이번에 안철수는 조금 너무 일찍 갔다. 이런 점이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 예, 넘어가시죠. 자, 마지막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총선 간판 인물 아니죠. 그 전 네. 질문입니다. 뭐요? 중간에 하나 문화 빼먹었습니다. 일부러 한번 해봤어요. 정신 차리나 안 차리나. 당신들이 정신 차리고 있나. 아니 너무 다이어트 심하게. 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훅가가 아니라 한 번 더 훅 가고 싶어. 자, 문재인 대표 재신임이 되게 되면 비노 강경파, 향후 행보, 비노 강경파 명단 얘기할까요? 조경태, 하지 마세요. 박주선.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네, 너무 많이 해서. 그거 다 알잖아, 사람들이. 예, 예. 왜 이게 질문을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예.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혁신안이 통과되고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된다면 그동안 문재인 대표와 신당을 주장했던 문재인 대표 사퇴와 신당을 주장했던 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여쭤봤고요. 보기는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에 남아서 문 대표를 향해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에 남아있되 재신임이 된 만큼 비판적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당 잔류가 그렇죠. 전제네요. 예. 예. 탈당하고 신당에 합류하는 게 낫다고 본다. 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기를 제시해봤고 예. 조사 결과는 당 잔류 및 비판적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당 잔류를 하되 비판적 예.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57%. 압도적으로 높게 예, 나왔네. 높게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는 탈당을 하고 신당에 합류하는 게 낫다. 이게 23%. 그다음에 당의 잔류를 하되 문 대표를 향해서 계속 비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16%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당 잔류 의견이 72%로 높게 나왔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 예. 그러니까 그 국민들은, 우리 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우당탕탕하지만
깨지지 말고 화합하고 통합해서 함께 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뭐 굳이 지적할 게 없겠죠? 예. 아니 호남에서 예, 호남에서는요? 예, 사실 지금 신당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 데이터를 봐도 이게 재신임시 비노 강경파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호남인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야당이 물어본 예. 거잖아요. 예. 사실 저는 호남에서는 이게 잘 안 되면 야 나와서 신당 만들어라 이런 의견이 신당의 논의가 활발하고 그 내부에서 이 정점에 와 있으면은 예. 나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을 텐데 사실 신당 탈당 후 신당 합류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2% 22%보다 더 낮아요. 20%. 20%밖에 안 돼요. 그만큼 신당을 만들고 당을 쪼개고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호남에서는 그만큼 예. 이렇게 뭐 바람이 불고 있지 않다. 뭐 아니,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반증하는 그 결과라고. 그래, 맞아요. 호남민들이 이 신당의 움직임을 태풍으로 보고 있는데 찻잔 속의 태풍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그리고 이 결과물로 딱 볼 때는 예. 배치들보다 우리 당원들이 훨씬 낫다. 우리가 정치할 때 늘 그 얘기하잖아요. 국민은 정치인보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늘 저는 그거예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이 절망하고 있다가 다 예. 희망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저는 여론조사를 요 대목에서 예. 진짜 호남민들이 현명하잖아요. 네, 전체 현명하죠. 평균보다도 더 낮게 그러니까. 신당하지 마라. 역시 호남 대단해요.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분열하지 마라. 음. 화합해라. 통합해라. 우리 이 알직 비판하는 것 중에 제일 목소리가 높은 게 재미없다예요. 재미없다. 그런데 우리 어차피 재미있는 거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 한 게 안 돼. 안 돼. 왜냐면 통계를 갖고 재미있게 하는 거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 개콘 배우들이 와도 안 돼요. 그럼요. 이거 근데 뭐냐면 이거는 2017년, 2022년 진보 진영의 집권 플랜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싫어 재미없어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할 때 이 통계를 인용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이론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무장을 했구나. 아, 그런 거죠. 우리가 이 귀한 시간 내서 이 비싼 돈 들여서 이거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기는데 아주 의미 있는 전략을 세팅하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 네. 제가 이 계속하세요.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각 차기 총선에 누구를 간판으로 내세워야 하는지 이후 질문에 나온 네. 조사 결과하고 교차 분석을 해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뭐냐면 재미없게 하니까 또 재밌는 현상을 분석해. 손학규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예. 탈당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후보를 당 간판으로 내세워야 한다. 손학규를 예. 당 간판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분들의 탈당 선호도가 45%로 제일 높았고요. 오. 두 번째가 박지원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예. 3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분석을 해보니까 안철수 지지층에서는 탈당 의견이 27%밖에 나오지 않았고 평균보다 조금 더 높았네. 당에 잔류하면서 비판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안철수 지지층의 40%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층과 손학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층과 박지원 의원을 지지하는 층과 성향이 입장 완전히 차이가 다소 난다. 이렇게 보셔야 할 거고 두 번째는 탈당 선호층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니까 65% 탈당 선호층의 한 65%는 비노 강경파에 대해서 동조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탈당하라는 얘기는 내가 니네 거기 남지 말고 탈당해 그게 좋아라는 의견은 두 가지 입장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비노 강경파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야 저 사람 꼴배기 싫어 쟤네들 싫어. 나갔으면 좋겠어 의원님 같은 분 조경 때 빨리 나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듣없이 나를 예를 들어. 늘 얘기하니까 너무 근데 정확하니까 그걸 예를 들지 마. 그 두 가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탈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연 그분들의 비노 강경파 의견에 동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꼴 그런 보기 행위가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나가라는 얘기인지 분석을 해봤더니 65% 정도는 탈당 선호파 중에 65% 정도 그렇기 때문에 3명 중에 2명은 비노 강경파의 의견에 동조했고 3명 중에 1명은 꼴 보기 싫어서 나가라는 예. 예를 들면 문재인이나 친노 성향에 좀 동조하는 입장인 예. 것이 분석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00% 아니에요?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가? 하나, 둘, 셋, 넷, 4명 중에 4명이니까. 아니 그거를 그 4명을 꼭 갔다 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비겁하게 구니까 아니, 좀 외로운가 봐요, 저. 운동하면서 하하고 몸도. 외롭죠.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계속 던진대.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참.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총선 간판 인물 선호도를 이제 연결을 시켜봤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차기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선전하려면 예. 누구를 당 간판으로 내세우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7명의 후보를 제시를 했습니다. 순서대로 쭉 비율별로 얘기해. 예. 비율까지 같이. 예, 문재인 예. 49%로 1등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안철수 18%, 예. 손학규 14%, 박지원 3%, 박영선 2%, 김한길 2%, 정세균 1%, 기타 인물 6%, 잘 모르겠다 6%로 예.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과반이 과반이 절반 정도가 문재인 체제로 가자. 현 대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거 조사할 때 우리도 결선 투표를 좀 도입해서 1등이 문재인, 2등이 안철수 18% 나왔잖아요. 1등이 49%. 여론조사를 잘 모르시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쭉 물었는데 누가 1, 2등 나왔는지를 그 결선투표 대상으로 그 결정을 하려면 예. 조사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그 동일한 응답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가능한 얘기. 아니, 가능해요. 이렇게 관성적으로 하지 말고 창조적으로 하라는 얘기야. 아니 창조적인데 틀린 얘기를 어떤 얘기 해보세요. 틀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 신나서 둘이 친구지. 친구야. 바로 이어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1, 2, 3등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 얘기가 그 얘기가 예, 예측을 1등, 하냐는 2등. 거야. 자, 아니, 문제, 아니, 문제. 1등은 확실했는데 2등이 안철수인지 손학규인지 헷갈렸어요. 그거 확실할 수 있었어요? 나도 요걸 보니까. 그래서 1, 2, 3등이라고 바로 아, 나왔잖아. 1, 2, 3등 어떻게 결선투표를 붙여? 2명 1등, 2등, 1등, 3등. 세비 예. 결선. 쌤 결선. 야, 진짜 이런 건 너무 유치하다. 왜? 아무 느낌도 아니, 없고 그게 감동도 아니라- 없고. 아니, 그게 그냥 아니고-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시간 몇 번 그게 잡아먹었잖아 아니고 지금. 우리 창조적인 얘기하는데 우리 김병호 위원장 머리가 안 들어가니까 뭔 말인지 알지? 아니 나는 그게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아니 머리가 돌아가는데 나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지. 예. 자,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총선 간판 인물 선호도에 대해서 네. 좀 뭐 해석할 내용이 좀 있죠? 예, 해석을 해봤더니 이 우리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층에 예. 정치적 성향을 한번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분포도를 분석을 해봤더니 정봉주 이름도 없는데 뭘 아니 분석을 해. 친노 성향의 지지층, 예. 친노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분포가 50%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리고 비노 세력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약 30%가 나왔고요. 관망층, 중립지대에 있는 예. 분들이 한 20%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중에 관망층이라는 20% 중에서 약 그 친노는 아니지만 경향적으로 좀 개혁을 좀 바라는 층, 개혁 성향층이 15% 정도로 조사가 됐고요. 예. 그 사람들 지금 혁신이나 문 대표에 좀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김비호 위원장 같은 사람이죠. 5%는 판단 유보층. 너 완전히 아니 약간 중립지대에 있는 5%, 예. 5% 진짜 판단 판단 유보층. 유보층.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이 총선 간판 누구로 내세워야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표 그 결과 예측, 예. 안철수 의원 뭐 여러 가지 문항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교차 대략 가능하죠. 지지층의 분포가 그렇더라라는 게 자, 조사됐습니다. 예, 친노가 50, 비노가 30. 예. 그 다음에 관망층이 20인데 이걸 또 다시 세분해봤더니 관망 중에서 범친노라고 본 게 한 15% 정도. 예, 범친노라고 해석하기 조금 애매하지만 약간 그 개혁적이고. 비노가 아닌 층이라고 예, 볼 수 있어요. 비노가 아닌 층. 예. 비노가 비비노. 그리고 완전 진짜 입장을 잘 몰라서 유보하는 게 5%. 예. 그러다 보면 당의 전체적인 경향성은 이걸 친노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지만 문재인 체제에 지지하는 성향이 일단 50에서 60% 정도는 존재하고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당을 걱정하고 아니를 그렇죠. 걱정하는 예.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새정치- 정확한 지적이야. 예. 문재인 체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라고 지금 낙담하거나 아쉬워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체제를 흔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도 있지만 나는 항상 여기 뭐가 숨어 있냐면 자, 문재인 체제 흔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새누리당하고 좀 싸워라. 정확한 얘기입니다. 예? 이게 늘 여기 있는 게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하지 않는 15%는 아유, 나 이제 좀 니들 안 싸워서 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세상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분석한 게 거의 뭐 최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초라고 거의는 아니고 그냥 최초야. 예. 아마 처음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렇죠. 분석? 예. 아주 처음이고 또 이제 이걸 드디어 미쳤고 깔때를 막 또 들이대네. 이걸 통해서 예.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럼요. 단결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에 대해서 특집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체제에 대해서 화합과 단결을 통해서 이 난국을 좀 돌파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한 55%에서 6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좀 당을 이제 흔들거나 좀 분열로 가는 것을 좀 자제하고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좀 헤아려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찍어야 세상이 바뀐다. 알찍 독립 이후 최초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궁금하시죠? 공도사의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